안녕하세요. 합법극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 일지 53회 강화초 운영위원회에 감사 요청했다는 거에 대한 중간 보고예요. 2월 24일 날 학폭 일지 51회에 강화초 운영위원회를 감사 요청한다라고 하는 감사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 감사 요청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원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감사 요청한 것에 대한 성과라면 회의록이 게시판에 올라왔고 운영위 게시판이 공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실이 아니라 강화교육청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공개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언급을 했어요. 비슷한. 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답변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간 공개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겠다라는 뜻이 비슷한 게 들어있어요. 이게 2017년 4월 27일이에요. 2017년.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민원을 넣었어요. 인천시 교육청에. 그런데 이 더럽고 추악하고 비위생적인 교육 공무원들이 묵살했어요. 뭉개버렸어.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이 시작된 거죠. 학교가 이렇구나. 학교 교육청 합심을 해서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죠. 1학년 때 민원을 넣었으니까 5년이 지나서 6년이 되자 법률에 따르겠다라는 답변 비슷한 것, 답변이 비슷한 것,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 조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답변을 공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노릇을 어떻게. 그리고 이제 감사 요청한 것 중에 하나 더 이거예요. 요거 강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3월 8일자 알림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 이용 안내라고 하는 이 알림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학교행재정 운영위원회는 미가입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이것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이 사항을 비공개로 운영하던 것을 법률에 따라 공개로 전환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간에 위법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학부모들을 우습게 하는데 무슨 사과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외의 게시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한다. 이렇게 라고 다음 문장이 이어져요. 지금 학교 현황과 교직원 소개도 이제 현재 공개로 되었어요. 비공개였던 것이 공개로 되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교 현황과 교직원 소개를 비공개로 운영하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강화교육청 답변서에도 비공개 근거가 불분명해요. 그런 게 있을까요? 개인정보일까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그 공직자의 명단이 비공개라고 개인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률이 있을까요? 이걸 제가 더 알아본 후에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학교 홈페이지와 운영위 게시판이 이제라도 공개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보고예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조금 이제 해야죠. 하겠습니다. 이 조례요.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요. 도교육청하고 광역시 교육청에 보면 이 조례가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있어요. 법제처 같은 데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걸 읽다 보면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불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욕구, 이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권리를 갖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참여를 근거로 운영위원회에 온갖 권한을 다 줬어요. 엄청나게 큰 권한을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교장이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를 막아버리면 능력껏 재주껏 막아버리면 그 엄청난 권한을 학교장 혼자 갖게 돼요. 그렇게 독재를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학교장이 지역사회 정치인들과 그 공무원들과 결탁하면 더욱더 독재를 강화시킬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초중고 모두 전국 다예요. 다의 조건이에요. 이제 게다가 이제 교회가 지역 정치의 일선에 나선 곳이라면,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뭘 할 수 있냐면 학교장 독재를 위한 수단 내지는 그 조직으로 사용해도 되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만 학교에서 쫓아내면 나를 학교에서 쫓아내면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를 괴롭혀야 되겠죠. 그들의 세상이 보장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위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처벌받지 않으니까.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현재 학교를 이렇게 나누어 볼게요.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를 지키는 학교, 적법한 학교가 있고, 이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는 위법한 학교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중고를 예산 도둑질의 범죄 소굴로 만드는데 또는 만들지 않는데 변수가 되는 게 교장, 학부모, 지역사회 사람들이에요. 지역사회의 뭐 정치인들, 공무원들,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 이 모두가 변수가 돼요. 이거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교장이 법률에 순종하는 경우, 교장이 법률에 저항하는 경우. 두 번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 사람들이 똑똑해서 똑똑한 경우. 그 다음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사람들이 흐리멍텅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도표로 적었어요.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는 1번, 교장이 자신이 공무원인데 굳이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월급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적법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교장이 학부모와 지역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경우, 이때에도 학교는 적법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가 위법하게 법률을 위반해서 운영되는 경우는 3번, 학교장이 학부모와 교사들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 도둑질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4번, 학부모와 지역사회 사람들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굴종만 할 때. 그리고 특히 해당 교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정치인들과 각종 공무원 조직이 범죄 은폐에 나설 때, 이때는 이제 학교가 위법하게 운영되는 거죠. 전국의 초중고가 다 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학교를 전국의 모든 초중고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에 속해 있어요. 경우의 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을 무시하면은 불법적으로 초중고 학교를 운영하는 거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무서우면 학교장들이 법률을 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